네, 후보자님. 한미일 연합훈련 같은 경우 찬성을 하시지요? 네? 한미일 해상훈련 같은 네네. 경우를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거예요. 송영무 장관 시절에. 네. 이 훈련하는 거를 동의하시나요?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년 9월 28일 날 한미일 연합훈련 일정 및 장소 또 독도에서부터 거리를 SNS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소, 훈련 일정 장소 등을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발표하신 게 이제 장관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 의원이긴 했지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야당으로서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일반 문건이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훈련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아주 예민한 장소인 독도 인근에서 그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SNS에 보도를 한 겁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알 권리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주변에서 중국의 정보함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도가 다 됐었습니다. 그러면 핵잠을 비롯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작전할 때는 음파를 비롯해서 이 작전과 관련된 것들이 적국에 들어가거나 정보가 입력이 돼버리면 그 핵잠의 모든 기본적 사항이 입력이 돼서 다른 지역에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의원 시절에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장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입장 변경이라기보다는요. 그 훈련한 위치가 제주 남방이나 일본 연근에 같으면 모르는데 또 인근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독도에서 185km가 떨어진 곳이고요. 일본으로서는 120km 떨어진 공해상이에요. 동해에. 이거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국방부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실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한 거하고 장관하고는 너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22년 10월 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하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용을 주장하니까 이 부분이 수정이 되겠지요. 국민들한테 이러한 이 친일몰이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장관께서도 후보자께 장관이 되시면 이 훈련 하실 거예요. 전 또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할 거고요. 이런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 가시기 전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통령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건과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이 똑같은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표명할 수 있을 때 독도에 185km 떨어졌고 일본으로부터 120km 떨어져 있는 한미일 이 잠수함 훈련이었거든요. 우리 민족에 봤을 때는 독도라는 예민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훈련 장소가 일본 연근이나 제주도 남방 같은 데서 훈련하면 별반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그때 당시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장관 후보자님, 이곳은 말이지요. 북한의 잠수함이 지나가는 골목에 작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요.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재난 재해 인도적 훈련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소와 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러나 한미일이 합동으로 연합훈련했던 그런 곳이고 장소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대통령님의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는 말이지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센카쿠를 지금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열려 있다. 연결돼 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걸 꺼내서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제는 장관 되시면 야당의 눈으로 보시지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눈으로 봐야 된다. 네, 정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장관께서 보셨던 정쟁의 눈으로 보셨던 거고 지금 대통령께서 보셨던 정쟁의 눈으로 친일몰이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리 가면 안 된다라고는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통령의 그 과거 발언에 대해서 말한 것은 온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보충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회의를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후보자님, 우리 야당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료를 강선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16년인가요? 이렇게 국방의 한 곳에 계시면서 전문성도 쌓으셨고 또 훌륭한 인품도 갖고 계셔서 웬간하면 오늘 여러 가지 청문회를 한 거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바로 인사청문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군을 통솔하고 군 중에서도 장관의 회사로 따지면 이 군의 CEO에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병적기로서 문제 그리고 주식 거래에 대한 이 문제를 8시 반에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다른 상임위하고는 좀 틀리게 군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저는 채택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고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은 상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8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거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